안녕하세요. 든든한 쌀입니다. 오늘은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글자 차이인데 큰 차이들이 있어요. 해제와 해지. 이제 법률 용어를 이제 1도 모르는 분도 아주 쉽게 알려드리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계약 해제란 이미 체결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랍니다. 마치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품이나 환불을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법률 용어로는 소급한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의 해지란 중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밀려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매달 보험료가 나가는 보험을 해지하면 지금까지는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실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될까요? 이제 계약 해제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만약 매수인이 해제를 하고 싶어서 해지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매도인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겠죠. 오케이 하거나 노 하거나. 이제 만일 매도인이 오케이 한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노 한다면 이제 계약 이행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매도인이 해제를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 경우나 이제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경우겠죠. 이제 이럴 때 매수인이 오케이 하면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노라고 하면 매도자가 계약금의 2배를 공탁하고 매수인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수용을 안 하면 매수인의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계약 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약금까지는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까지 들어온다면 이것을 이행의 착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의 일부는 계약금 전부가 아니라 해제가 불가능하고요. 계약금 모두를 지급해야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이거는 가계약금을 이제 넣을 때 특약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저번 편 영상 참고하시고요. 계약 해제의 종류에는 해약금 해제와 채무 불이행 해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해약금 해제의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 배상하고 해제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해제는 매수인이나 매도인 둘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매수인의 의무는 돈을 지급해야 하고 매도인의 의무는 주택의 인도와 등기를 넘겨야겠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약정 해제란 계약한 당사자 간에 어떤 경우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해제하는 경우고요. 법정 해제란 민법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았는데 그에 해당해서 해제하는 것이 법정 해제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임대인분들 중에 계약 해지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계약 해지는 임차인의 권리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권리도 제한해요. 그 권리가 바로 중요한 임대료를 받을 권리인데요.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임차인이 무시하고 계속 사용 수익한다면 이럴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갔는데 사용수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 영업 안 한 지 한동안 되었다고 한다면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이 남아있고 보증금에서 까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때 돈을 받는 방법에는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료,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한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줬을 때 가능한 이제 해당 사항입니다. 만약 아까처럼 임차인이 문 닫고 사라진 경우에도 이제 불법 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함께 의무를 이행을 해야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그때부터 임차인이 비로소 불법 점유가 됩니다. 순서 아시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도망간다면 하는 걱정이 되겠죠? 그럴 때는 변제 공탁을 하면 됩니다. 임차인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제할 것 뺀 후 남은 임대차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남아있는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인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불법 점유로 봅니다. 다 똑같은 단어처럼 보여도 큰 차이점이 있어서 이제 열심히 설명해 봤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내용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